내돈닷컴입니다. 내돈닷컴에서 오늘은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신청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채권 채무를 손쉽게 회수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1편은 채무자가 오랜 수용생활 끝에 출소하여 개인 신용정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돈닷컴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신용보고서는 채무자가 장기간의 형을 살았다든가 병원에 장기간 요양을 한 상태에서 신용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장기간에 복역을 한 이후 나오면 신용이 되게 깨끗하거든요. 그 채무자의 신용조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서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사기로 구속됐다가 재작년에 출소한 사건입니다. 이달에 의뢰를 하셨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신용보고서고요. 접수번호 조회 일시 3월 28일 오전 9시 48분 어제 오전에 조회를 했고요. 보시면 깨끗하죠. 채무불이행 정보가 없습니다. 은행연합에서 나온 거에는. 그리고 채무불이행 정보 코드 이것도 깨끗하고요. 채무불이행 정보 발생기간 발생일 원래 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 코드도 없고요. 신용 개설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동 이력 정보도 없고요. 요즘은 이름과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 신청 이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거래처 정보가 없고요. 채무 조정 및 상환 정보 이것도 없고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 이걸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거래 은행 추정 정보가 나옵니다. 농협을 주로 쓰고 있고요. 안양농협 관양지점에서 은행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점이라 신용 등급인데요. 670점. 6등급 정도 되는 겁니다. 기본 신용 등급 정도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6등급에서 5등급 사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 거는 부동산 경매 요약 통계에 부동산 경매 의무 정보가 있습니다. 총건수 1건. 채무 발생으로 수용생활을 할 때 이 사건으로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무금을 못 갚아서 그 부동산으로 채권 채무금을 다 변제를 하고 깨끗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KCB라든가 이제 부동산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 요약 통계라고 되어 있죠. 보통 채무자들이 많이 등재가 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 이쪽에 금융질서 문란. 네, 아주 깨끗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장도 깨끗하죠.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장도 보시면 두 번째 장도 거의 깨끗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형 살고 나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장기 입원 이런 거로 금융활동을 사회활동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정도 되면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요. 그럼 채권자한테 물어보면 혹시 사건으로 구속된 적 있냐고 그걸 먼저 저희가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게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신용위험 평점 687점 그리고 개인회생 예측 평점 신용등급 4등급 809점 누적수인 707 평점 관련 과거 장기 연체 이력 보유. 이거 뭐냐면 회생 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이력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 부동산 경매 의무 정보 이 한 건 이거로 채권 채무금이 연체했다가 해결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추정 정보 추정 평점 소득 추정 평점이 소득 등급 11등급 연소득 2,4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4대 보험 되는 데서 그 근무했을 경우 정확히 나옵니다. 연봉이. 하지만 이렇게 채무자들 수용생활을 했다든가 수감생활을 했다든가 아니면 일용직이라든가 특정 4대 보험 되지 않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득 추정 평점을 믿을 게 못 됩니다. 하지만 요즘 거의 대부분이 4대 보험 이런 연금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연소득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가끔써야 하고 이 부분은 직장인이라면 정확히 나옵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를 버는지 볼까요? 연체 정보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거래 기관 정보 아까 저는 농협은행, 안양농협 관현지점과 안양중부 새마을금고 이 두 개를 거래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나오죠. 아주 깨끗한 1페이지부터 다시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런 경우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카드 대출, 신용, 아니 카드 이용 이런 부분이 다 나와요. 하지만 그런 게 언제 만들고 이런 게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개인회생이라든가 아니면 수감생활 한참 동안 사고 나왔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카드 연체금 이런 것도 없죠. 1년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출 금액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출 개설 정보도 없습니다. 단 2020년 11월 5일 출소 이후에 이 사람이 안양 관양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든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신용이 깨끗한 거죠. 이런 경우는 지금 거주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주지 확인하고 가족하고 사는 걸 확인을 했어요. 복귀를 하려고 일을 지금 찾고 다니고 부동산이라고 이쪽으로 하는 거를 지금 알아냈어요. 이런 경우는 바로 통장을 압류를 하고 거주지 동산 집행, 그러니까 빨간 딱지죠. 압류를 통해서 협의를 봐서 분할 변제 등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와이프라든가 이쪽에 재산을 혹시 빼돌린 거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봐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경매 의무 정보 한 건인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력이 다 갚았을 수도 있어요. 숨겨놓은 재산, 부동산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부동산 조회 정보를 해서 전국에 단 한 평이라도 땅이 있다든가 건물이 있으면 모두 나옵니다. 그걸 한번 조회해 볼 만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뭔가 냄새가 많이 나요. 부동산 사기로 구속됐다 나오고, 근데 구속됐다 나온 상태에서 신용이 지저분하다든가 아니면은 배상명령으로 여러 가지 채무불이행 등재가 돼 있으면은 털어도 안 나오는데, 이 정도로 경매 이력 정보가 하나가 있고 신용이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죠.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용 등급은 6등급에 5등급 사이 왔다 갔다 점점 올라가죠. 9월부터 8월부터 신용 등급이 올라가요. 뭔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는 부동산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서 찾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부동산 조회 신청을 하면은 추가로 이게 저희가 하게 되면은 가등기 설정한 것도 나옵니다. 이분과 하나일 경우는 본인 앞으로 부동산 놨을 확률도 크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었을 때 타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바꿔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런 채무자는 거의 대부분이 가등기 설정을 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명의는 딴 사람 앞으로고 거기에 가등기를 설정해서 해놓는 거죠. 저희 부동산 조회 서비스 2개가 있는데 2개 다 하시면 그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 이력, 현재 소유한 것도 나오지만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전에 소유했던 이력이 나옵니다. 100%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2개를 다 하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수감자 또는 장기 요양으로 의심되는 채무자의 신용조회표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깨끗하죠. 깨끗하고 신용평점은 6등급 시작을 했고 6등급에서 5등급에 왔다 갔다 하는데, 부동산 경매 의무정보 한 건 아주 깨끗하고 대출도 없고요. 빚도 없습니다. 은행 출소 후에 은행 개설, 안양농협 관양지점에서 카드와 체크카드를 만든 거고요. 여기 안양 중부 새마을금고, 여기 개설을 했는데 여기 왜 개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 작년이나 요 근래 개설을 한 거죠. 근데 주거래로 지금 현금을 넣었다 뺐다 쓰는 거는 여기 농협은행, 안양농협 관양지점에 만든 이 농협은행입니다. 이건 바로 압류를 하고 부동산 조회를 통해서 그것도 압류한 다음에 가족이 와이프하고 자식과 같이 사는 거주지에 동산 경매를 통해서 빨간 딱지 붙여놓고 채권 채무금의 합의를 보면은 이 채권은 회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내돈닷컴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떼인 돈을 받아달라는데 돈을 받는다고? 착수금, 신용조사비, 의뢰비? 그것도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수수료도 일부 선불? 출장비?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아니 소중한 돈을 떼었는데, 떼인 돈을 찾아달라는데 내가 돈을 더 줘야 돼?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시장이 이런데? 왜 채권 추심 시장이 이런데?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채권 의뢰하실 때 신용조사비, 착수금, 선불금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단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수수료도 100% 후불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채권을 반드시 회수해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돈닷컴은 내 돈을 찾는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내돈닷컴 반드시 당신의 소중한 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욕먹겠는데, 시장에서 돈 안 받는다고. 내돈닷컴 당신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내 돈은 내돈닷컴. 아, 이거 조사비 착수비 안 받아도 부지하게 먹게 생겼네. 세일신용정보 서울중앙지점입니다. 지점장 김기현이었습니다.